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검버섯이 있어도 똑같이 잡티가 있어도 여기는 레이저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피부. 이야. 여기는 레이저를 하면 반반이에요.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맞춰서 해야 돼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건강 얘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바르면 좋아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부 관리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좋아지잖아요.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하면 좋아져요. 근데 오늘 해서 내일 좋아지자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 나갈 때, 햇볕에 노출될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예요. 우리 피부 노화 과정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작용하는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시간으로 인한 노화, 또 하나는 뭐냐면 햇볕에 의한 노화, 광노화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노화가 작용이 되면 결과로 잡티, 주름, 검버섯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돼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예를 들면 뭐 골프를 친다든지 수영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뭐 2시간 간격으로 발라줘야 되고요. 일상생활 할 때는 뭐 그냥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 들어있는 화장품 정도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건조. 지금은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가을, 겨울, 이른, 봄 되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빨리 와요. 그래서 보습제 잘 발라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잘 챙기면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그거 전혀 안 한 사람보다 훨 낫죠. 보통 근데 선크림 같은 경우도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네. 선택할 때도 너무 고민도 많이 되고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인데 혹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은 의약품 만드는 것처럼 규제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기서 SPF만 확인하면 돼요. SPF라는 게 뭐냐면 자외선 B를 막는 정도예요. 우리 이제 지표면에 우리 피부를 노화를 시키는 자외선이 두 종류가 와요. 하나가 UVA, UVB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UVB를 그게 이제 화상 입히는 자외선이에요. 이거를 막아주는 게 자외선 차단 표시를 SPF라고 표시해요. 자외선 차단 지수, 그다음에 Sun Protection Factor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일상생활이면 한 20. 그 다음에 외출을 하는데 좀 오랜 시간 나간다 그러면 한 30, 골프 친다 그러면 40,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높여서 쓰면 돼요. 뭐 구암이나 사이판에 간다 50, 뭐 이런 식으로. 옆에 막 이렇게 플러스 표시도 그게 UVA를 막는 거. 유심히 보셨네. UVA를 막는 정도는 숫자로 표시를 못 해요. 그냥 더하기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셋.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한다 한 20에 더하기 둘, 외출한다 한 30에서 더하기 셋, 뭐 이런 정도를 한 2-3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면 야외 활동하는 시간 동안은 타는 거를 노화를 많이 막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 꼬마 아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6살 네. 정도 되는데 밖에 나가 놀 때 발라줘야죠. 그때부터 꾸준하게. 네. 왜냐하면 햇볕에 의한 피부 노화는 계속 누적돼요. 저축돼요. 안 좋은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가려주는 게 좋아요. 뭐 신생아들 안 데리고 나가긴 하겠지만 뭐 햇볕에 나갈 때는 그래서 애들부터는 유모차 같은 거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가리고 모자 씌우고 그러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피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래 살거든요. 오래 살면 누구나 백내장이 와요. 햇볕을 많이 보면 렌즈도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 수정체가 렌즈거든요. 그 렌즈가 햇볕에 의해서 노화가 돼요. 자외선에 의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선글라스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멋으로 쓰는 게 아니야. 여자분들 이렇게 선글라스 머리에 꽂고 있는데 그거는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거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예전에는 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환갑 전후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어지간히 맨눈으로 다녀도 별 렌즈가 안 상해요. 근데 이게 남자들은 80, 여자는 85세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연배는 85세, 90세예요. 그러면 이제 운 나쁘면 100살 넘게 살아야 돼. 근데 자꾸 렌즈 갈아 끼는 게 낫겠어요? 내 거 오래 쓰는 게 낫겠어요? 좀 낡아도 내게 나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저처럼 안경 쓰는 사람들은 여기 2만 원 더 주면 UV 코팅 해줘요. 네. 아니요. 안경이요? 렌즈. 그래서 피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포장지잖아요. 피부라는 거는 눈은 아니잖아. 모든 정보의 90%가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안경 안 쓰는 분은 선글라스, 안경 쓰는 분은 UV 코팅 꼭 하셔야 돼요. 사실 기미 잡티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여자분들 제일 고민이 많잖아요. 뭐가 기미인지 뭐가 잡티인지 어떤 게 검버섯인지 네. 이런 고민이 많은데 네.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얼굴에 색소가 생기면 이게 조상 탓인지 내 탓인지를 따져야 돼요. 조상 탓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전된다는 거죠. 기미는 유전이에요. 주근깨도 유전이에요. 조상님 중에 누군가가 기미 인자를 갖고 있으면 나도 기미가 생겨요. 대신에 그 기미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자만 생겨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여성들만 생겨요. 그래서 폐경되는 할머니들은 기미가 서서히 사라지죠. 한 70대 할머니 중에 기미 있는 할머니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검버섯만 있죠. 그래서 기미하고 주근깨는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미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미는 넓은 붓으로 이렇게 쭉 그어놓은 모양이에요. 주근깨는 콕콕 찍어놓은 거예요. 흑자와 검버섯은 같은 얘기예요. 흑자라는 거는 만져서 도드라지지 않은 갈색 반점. 그러니까 뭐 사이즈는 동전 크기일 수도 있고 그냥 작은 붓으로 찍어놓은 크기일 수도 있고 그런 사이즈죠. 연결돼 있지 않아요. 툭툭툭 이렇게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라서 두툼해져요. 우리는 그걸 이제 검버섯이라고 따로 부르죠. 근데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내 잘못으로 생기는 거예요. 햇볕에 많이 노출돼서. 저 검버섯이 엄청 계속 늘고 얘네들이 크고 있어갖고. 당연하지. 해를 계속 쪼이니까 그냥 무방비로 햇볕을 다 받으니까. 그래서 뭐 남자들도 이게 나이가 들면요 피부 좋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 아까 뭐 어떤 거 써야 되냐고요. 값싸고 적절한 SPF가 있는 거. 제가 앞에다가 붙였잖아요. 값싸고. 비싼 거 쓴다고 해서 더 자외선 차단을 잘하는 게 아니고 SPF 숫자하고 PA 지수 더하기 하나 더하기 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적당한 거를 꾸준히 발라야 돼요. 나갈 때. 그 수치가 높을수록 방어 효과가 더. 방어 시간이 길어져요. SPF가 30이다. 그러면 SPF 20이다. 그러면 30%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햇살의 세기는 지역마다 다르죠. 우리 이제 중위도의 햇살의 세기하고 적도의 햇살의 세기는 거의 뭐 3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이판이나 뭐 괌이나 이렇게 남쪽 바다로 갈수록 높은 거 써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햇살의 세기가 세니까 지속 시간은 길지 않죠. 아까 잠깐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뭐 기미하고 잡티하고 레이저 치료 받으면 정말 조금 좋아지나요? 도드라진 검버섯은 레이저로 갖고 깎아내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튀어나온 거 다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연세 높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아주 보기 흉하게 검버섯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레이저하면 아주 결과가 좋아요. 근데 편편하고 이렇게 별로 두껍지도 않은 갈색만 있는 건 잘못 레이저 건드리면 또 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피부 타입에 맞춰서 해야 돼요. 지금 두 분이 이제 계신데 레이저 하면 부작용이 덜 남을 사람, 레이저를 하면 색소 침착이 잘 남으실 분이에요. 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두 분이 카메라 앞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저쪽에 보이게. 색깔이 어때요? 카메라 좀 당겨서 잡아주실래요? 완전히 다르죠? 색깔 다른 거 보여요? 예. 색깔이 레이저를 하고 나면 색소 침착이 잘 안 남는 피부. 레이저를 하면 색소 침착이 잘 남을 위험성이 높은 피부예요.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검버섯이 있어도 똑같이 잡티가 있어도 여기는 레이저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피부. 이야. 여기는 레이저를 하면 반반이에요.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레이저 치료 결과에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휴가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벌써 휴가철이 됐네. 장마가 6월 말이면 7월부터는 휴가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막 다 휴가들 준비 막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휴가 갔다 오면 얼굴 같은 것도 되게 화끈화끈하고 간지럽고 화상들을 많이 저죠. 예. 우리들은 아니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런 피부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야 신난다고 나가는 순간 익어요. 우리는 타요. 여기는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일단 햇살이 강할 때는 파라솔 밑에서 옷을 다 입고 좀 보고 있다가
아침 일찍 해가 뜰 때라든지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 할 때 좀 나가야 돼. 휴가를 일주일 계획을 하니까 첫날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모래에 반사된 자외선으로 다 타요. 파라솔 밑에 있어도 뻘겋게 익어요. 그래서 절대로 첫날 야 바다다 하는 순간 그냥 휴가 끝날 때까지 후끈거리다 봐야 돼. 피부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건가요? 살살 태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시뻘건 솥에다가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타버리잖아요. 자작자작 구워야 되잖아요. 우리 피부도 태닝을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돼. 그래서 첫날은 파라솔 밑에서 반사되는 자외선 정도의 선크림 바르고 긴팔 입고선 태워야 돼. 그러면 그래도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밤에 되면 약간 뜨끈뜨끈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로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닷가에 나가야 돼요. 물론 나갈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 땐 잘 바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긴 수트 입는 거? 메쉬가드. 내시가드 맞아요. 그런 걸 입고 다니는 게 좋아요.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데 바닷가에 가면 내시가드 입은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래. 예. 근데 필요해요. 타는 게 싫으면. 근데 뭐 나는 태워도 좋다. 화상 입어도 좋다.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 그 다음에 꼭 수영을 뭐 잘 해야 될 때가 아니라면 긴팔. 물에 젖어도 되는 좀 물기가 머금지 않은 그런 천으로 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입고 피부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게 제 1번이고요. 그래도 이거요. 그래도 익어서 집에 들어오면 후끈후끈해.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좀 갖고 가세요. 피부 흰 사람들은. 그러면 아스피린 250mg짜리가 있거든요. 500ml짜리도 있고 250ml, 500ml짜리 아스피린 좀 갖고 가서 250ml로 하루에 3번 정도 먹으면 그 열감, 자결감이 확 줄어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명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봉숭아 물들이는 거 있죠. 봉숭아 물들이는 때 쓰는 명반액이 있어요. 뭐 얼마 안 해요. 네. 이거 하나 가져가 가지고 페트병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고 명반을 티스푼으로 한 2-3개 정도 넣어요. 1.8리터 페트병에. 그래서 잘 흔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들어와서 후끈후끈할 때 그냥 수건 적셔가지고 덮어놓으면 이게 냉찜질이 아주 좋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건 뭐 다 지금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도 힘들다.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고 발라야 돼요. 그건 이제 휴가 끝나고 와서 이제 병원 와서 해야 되죠. 처방이 필요한. 처방이 필요한 이야기. 저는 사실 조금 뭐 평소에 민간 요법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살이 타거나 그러면 감자를 갈아서 붙이거나 뭐 네. 이제 오이를 이렇게 팩을 붙이거나 안 되나요? 감자팩 붙였을 때 별 문제 없었어요?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날 감자 깎아서 드셔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날 고구마 깎아 먹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고구마는 깎아 먹어도 되는데 감자는 깎아서 날로 안 먹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날감자 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감자는 삶아 먹고 고구마는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왜 있을 거냐고. 사실 감자를 생으로 먹으면 배앓이 한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정확한 얘기예요. 예, 피부에 갖다 붙이면 피부 알이 해요. 그게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붙였을 때 괜찮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갈아서 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견디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붙였을 때 배앓이가 뭐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 자극이 돼서 그래. 피부에 붙여도 자극되는 사람 되게 자극돼요. 그래서 얼굴에 붙일 수 있는 거는 뭐는 붙여도 되고 뭐는 붙이면 안 되냐. 날로 먹어도 되는 거는 날로 갈아서 붙여도 돼요. 감자 갈아서 날로 먹은 사람 없다니까요. 감자는 다 익혀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다 배 아파요. 설사도 하고. 피부에도 자극이 돼요. 그래서 굳이 권하고 싶지 않다. 오이 하세요. 상관없어요. 원장님 휴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네. 애프터 케어를 해야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휴가를 가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일주일 휴가 보통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5일차 때는 빨리 돌아오시라고. 그게 휴가에서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미련이 많으시겠지만 휴가를 일주일을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복귀하면 대개는 아파요. 몸살을 앓든 감기를 앓든 피부 문제를 떠나서 무슨 얘기냐면 휴가라는 게 휴식인데 쉬는 건데 휴식이 아니라 노동이 돼버려. 노동보다 더 강한 강도의 뭐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휴가 일정은 한 5일 정도 짜고 이틀 정도는 집에 와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까운 데 갔든 멀리 갔든 자세히 보시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다 고생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회사 문화도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나는 휴가 일정을 다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1년 내에 내 편한 날 일주일 놀 수 있게. 그래 어디 가면 사람 대접을 좀 받아요. 7월부터 8월까지는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갈 사람은 많고 공간은 좁으니까 다 바가지 쓰죠. 그래서 저는 대개는 휴가는 언제 가냐 그러면 남들 휴가 다 갔다 올 때쯤 가요. 가면 아무도 없어. 내가 왕이에요 가면. 왜냐면 끝물에 가니까 그 손님 대접이 왕 대접을 해요. 회를 한 점 사 먹어도 아니 뭐 횟감은 남아 있고 손님은 나밖에 없고 얼마나 대접을 잘 받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남 따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5일 정도만 하고 이틀은 와서 좀 회복기를 가져라. 근데 이제 피부는 망가져서 오지. 아무리 뭐 노력을 하도 이 집에서 이렇게 살 때보다는 피부가 망가져서 오잖아요. 망가져서 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 화상을 입었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심하게 뻘글 때는 이제 병원에 와야 돼요. 오면 스테로이드 먹는 약도 한 3, 4일 먹고 바르는 약도 한 일주일 정도 바르면 그 불편함이 빨리 가라앉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색소가 많이 올라오죠. 예. 색소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거뭇거뭇하면 초기 단계 빨리 바르는 연고, 멜라논 크림이라고 미백 연고 있어요. 멜라논 크림 같은 거 처방받아서 한 달 정도 쓰게 되면 그 휴가의 흔적이 빨리 좀 진정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레이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막 목돈 들고 와서 레이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럼 아까 집에 돌아와서 좀 휴가를 하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 주셨는데 면역력을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널브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면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이 딱 들어오면 첫 번째 1번이 오다라 그러거든요. 오다지를 내리는데 1번이 뭐냐면 좀 덜 아프면 베드레스트, 좀 많이 아프면 ABR이라고 앱솔루트 베드레스트예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일어나지 말라,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베드레스트는 화장실은 가도 된다. 이게 의사 지시 1번이에요. 그거는 어떤 환자가 와도 1번이 그거예요. 무슨 과든 뭐든. 그러니까 우리는 루틴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오다지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휴가를 갔다가 집에 오면 베드레스트. 예. 침대에서 좀 쉬어야 돼요. 그게 면역력 증강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해야 되고 잠 잘 자야 되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이제 휴가철에 휴가지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쾌락을 누리고 오는 거잖아요. 몸이 보면 무리가 되죠.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또 그러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와서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특히 먹는 거를 빨리 원상 회복시켜야 돼요. 휴가지 음식이라는 게 나랑 맞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뭐 해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 먹는 음식이 많고 그런 음식들이 그날 달고 맛있기는 하지만 내가 먹던 음식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빨리 일상적으로 내가 먹던 음식으로 되돌아와야 되고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정말로. 거기에 들어있는 무기염료나 비타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비타민 영양제에 있는 거랑 달라요. 우리가 뭐 비타민 C, 천연 비타민 C 그러잖아요. 그거는 천연 10%밖에 안 들었어요. 되게. 대부분 뭐예요? 합성 비타민이에요. 10%만 들어가도 천연 비타민이라고 표기해요. 근데 야채는 갈아 먹으면 100%. 100% 천연 비타민이잖아. 그게 효율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야채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름 다 모르겠다. 안토시아닌이니 플라보노이드니 뭐 이런 색소들이 다 항노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개는 뭐 야채 갈으라 그럴 때 빨주노초 파 한 부 넣고 섞고 갈아줘 그래요. 빨간색, 딸기, 토마토, 그 다음에 뭐 황색, 저기 뭐야 홍당무, 그 다음에 뭐 각가지 색깔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샐러리예요. 난 그 향이 싫어. 샐러리요. 네, 샐러리 향이 되게 싫어요. 갈아 그래요. 그냥. 갈아서 드시면 괜찮으세요? 아니요. 와인샷에 들어가니까 저는 정말 약 먹듯이 먹어요. 왜냐면 제가 영양제를 안 먹거든요. 모든 거는 음식으로.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는 항상 꽉 차 있어야 돼. 그냥 꺼내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집에서 빈둥빈둥 아무 약속 없이 그렇게 좀 이게 힘 빼고 들어 누워 있는 회복 시간이 있으면 월요일 날 다시 출근할 때 이렇게 하고 출근할 수 있죠.